재미난 날이었습니다. 자, 미친 물가가 나왔고 더 높게 나올 것 같긴 했어요. 그쵸? 분위기가 8.8에 8.9 뭐 9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9.1이 나오면서 예상을 약간 했지만 예상을 깨는 수준의 높은 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버텼죠. 왜 버텼을까요? 우리 증시각도기 TV 보시면 다 아실 텐데 딴 채널 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밑밥을 쫙 깔았다.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번 CPI 되게 높을 거야. 그러나 지난 일이야. 라고 하면서 CPI가 높게 나오는 게 확실하군. 라고 생각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피크아웃이구나. 피크아웃의 시그널을 어제 먼저 줬어요. 먼저 줬으니까 그거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복병이 하나 터졌는데 캐나다가 100bp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왠지 복병이 빵 터진 건데 자, 오늘 장 한마디. 연준은 이 물가를 예상했을까?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 또 하나. stupid. 문제는 3개월 10년물 금리 차이야. 요거는 조금 심각한 대목입니다. 요 부분까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니까 자, 우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뭐 이렇게 너레이션보다 지수가 뭐 3개 지수가 소폭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 더 깊이 들어와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페미즈닷컴에서 얘기하는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이었고요.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쪽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빠진 적이 많은데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지금 왼쪽 밑에를 보셔야 돼요. 왼쪽 밑에. 은행주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네. 그동안에 아주 좋았던 뭐 바이오 헬스 쪽,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것도 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왼쪽 밑을 보셔야 돼요.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 은행 그 시티그룹이 52주 신저를 기록합니다. 지금.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연준이 이 물가를 예상했을까도 궁금하지만 지금 3개월 10년물 금리가 지금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조금 리스크예요. 이거 진짜 리스크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여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은 뭐냐면 블랙아웃 전 23일에 그 미국 FOMC죠. FOMC 한 주 전에 블랙아웃 시작돼서 입을 딱 닫자 봉인을 하잖아요. 그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한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에 연준 인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갖거나 말거나가 결정이 될 것인데요. 일단 오늘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은 해야 되겠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헤드라인 CPI가 9.1% 나왔습니다. 예상은 아시다시피 8.8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높았고요. 전월 대비로는 6.0% 상승했습니다. 이건 예상 5.7%보다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네, 이것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죠. 6월 에너지가 전월비 7.5% 상승했습니다. 전년비는 얼마? 41.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모든 가격을 다 올린 거예요. 자, 농산물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갖다가 벼 꼽는 줄 아세요? 그런 일 없어졌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다 기계로 합니다. 미국은 더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곧 곡물 가격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건 모든 가격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중요한데 그런 CPI를 통해서 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역시나 이번에 CPI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킹반영이지. 킹반영 하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요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자, 요 다음 단계 첫 번째는 도대체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연준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닌데,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6월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연준 목표를. 연준이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야, 이렇게 되면 7월에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아요? 100bp?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Everything in pla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에 CPI 엄청 높게 나와요. 근데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6월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앞에 먼저 쫙 길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훅 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시장 충격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연준이 이 높은 CPI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발언들이 나온 것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의 발언들은 100bp에 대한 언급을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100bp 뭐 가능도 하지만 그래도 75bp가 합당하고 우린 75bp로 나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50bp 이런 쭉쭉쭉 자빅 베베 자이언트 빅 그 다음에 베이비 스텝, 이 생각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9.1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서 연준 인사들의 생각을 바꿀지가 지금 핵심인데, 이번 일주일 동안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얘기가 만약에 나와서 100bp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주식시장 충격 받습니다. 미국 시장 충격 받을 거예요. 이 부분은 덜 반영했으니까. 100bp 반영은 안 해놨었으니까 요걸 반영하기 위한 충격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100bp 그 페드와치 쪽에서는 100bp 인상에 대한 생각이 쭉 올라왔는데 지금 슬슬 빠지고 있어요. 쭉 올랐다. 80%까지 육박했다가 어제 얼마? 7%였는데 그 전에 얼마? 93%는 75bp 7월달에 금리를 올리고 그중에 7%가 100bp를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100bp 올리겠는데 한 게 80% 육박하게 올라갔는데 이제 실실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어떤 변수? 캐나다. 캐나다 이렇게 할 줄이야. 캐나다가 금리를 100bp 인상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보시죠. 어떻게 올리는? 자, 금리 올리는 거 보세요. 이거 보일라나? 쭉쭉쭉쭉. 예? 하나, 둘, 셋, 넷, 4번 연타로 했는데 점점 커져. 올리는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무려 1%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에서 아무리 그래도 옆 나라에서 저렇게 금리를 빵 하고 세게 올려버리자 영향을 받을까요? 네, 심리는 전염이니까 영향을 받죠. 그러면서 페드와치 쪽에서 생각하는 금리 인상 속도도 이렇게 빵 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근데 이제 80%까지 올라왔다 이제 줄줄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한 70%까지 내려갔을 것 같은데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봐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큰 흐름은 오늘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국,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물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야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왜 빨리 안 움직여? 빨리 움직여야지. 좀 답답한 노릇이네. 이러면서 결국 기준금리 수준까지 3개월물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3개월물이 2.17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2.37이에요. 20bp 오릅니다. 3개월물이 옛날에 0.2%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하루에 0.2% 올랐어요. 3개월물이 미친 속도로 오르고 있죠. 자, 10년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2.971%로. 근데 2.971에서 2.935%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2년물은 올랐죠. 2년물은 9bp 정도 올랐습니다. 3.05에서 3.14%로 올랐고, 30년물은 떨어졌죠. 3.15에서 3.11로 떨어졌고, 5년물 올랐습니다. 3.019에서 3.027로 올랐는데 제 눈에는 3개월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개월물하고 지금 10년물하고 금리 격차가 50몇 bp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 우리 현장 기준으로 생각하자. 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입장인데, 3개월물은요 조달금리죠. 조달금리. 물론 이거 국채금리이긴 하지만 3개월물 금리는 더 그렇지. 국채금리면 더 조달금리에 가깝지. 은행들이 누구한테 조달을 하겠어요? 네, 예금자한테도 조달을 하지만 뭐 필요할 때는 가끔씩 빌려 쓰잖아요. 어려울 땐 중앙은행한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
옆에 이 그 조달금리가 같이 가는 건데, 자, 잠깐 헷갈려,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물은 조달금리예요. 3개월짜리로 롤오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3개월물은 조달금리인데 조달금리가 장기 대출금리하고 붙는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가율이 너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왜 장사를 하냐고. 자, 3개월물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짜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그냥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 수치를 봐야 되겠지? 오른쪽 수치가 저 밑에가 제일 밑에가 0.0이에요. 저게 0.0에서부터 지금 2.2, 2.3까지 좌르륵 오른 거죠. 좌르륵. 네, 3개월치 보시면 돼요. 네. 좌르륵 올렸어요. 네. 쫙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오르고 있고, 제가 너무 안 오른다고 좀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물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핏도 많이 투자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버핏이 펀드 매니저였으면 올해 진짜 개욕을 먹었을 한 해네요. 애플 떨어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52주 신저가 찍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펀드 매니저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당히 낮겠네, 올해. 그쵸? 근데 펀드 매니저가 아니니까 욕을 안 먹죠. 그쵸? 아, 그거 좋은 방법이야. 펀드 매니저가 수명이 짧아.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3개월물이 올라오게 되면 은행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장사해봐야 뭐가 남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붙어버리면 진짜 남는 게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 그건 진짜 침체입니다. 그건 진짜 침체예요. 뭐 10년물, 2년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떠 있어요. 그거는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3개월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조달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은행들의 활동을 확실하게 경색시키게 될 것이고, 이게 10년물과 붙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진짜 위기가 벌어질 것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시중 유동성이 민간 쪽에서 확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연준이 이걸 모를까요? 저는 이거 당연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까지 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100bp 인상에 대한 생각이 조금 시장이 조금 후달린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조금 쫄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00bp를 올리게 되면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역전돼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조금 심각하죠. 조금 심각한 상황들이 오게 돼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불안한 부분이고 리스크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 미국은 제가 보니까 아마 페드와치가 조금 오늘 저녁이나 내일 가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저렇게 80%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저기 그대로 붙어 있으면 내일 미국 시장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선물은 조금 떨어져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괜찮아요, 선반영 킹반영 했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페드워치도 저러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물이 좀 떨어질 수 있겠고, 그래서 한국 시장도 오늘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한국의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보다도 오늘은 채권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채권시장 분위기가 뭐였냐면 한국 금통위가 50bp 올리고 나니까 이제 다 됐네, 끝났네, 이제 맞을매 다 맞았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동안에 너무 쫄았잖아, 너무 쫄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 좀 달리자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달렸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에서, 한국 채권 시장이. 근데 오늘 이걸 보고 9.1%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뜨거 하겠죠. 뜨거 하면서 8월달 한국 금통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채권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거 큰일 났네, 25p 아니고 또 50p 또 올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혼돈에 빠지겠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금융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채권 시장이 일종의 기본적인 돈 시장이라는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한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주식시장 안정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미국의 이 CPI 발표는 한국 채권 시장에 빅엿을 매길 수 있는 사건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한국금통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외환시장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큰 변동은 없는데 엔화가 약세네요. 다른 유로는 소폭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엔이 어제 136.84에서 137.43으로 원에는 100엔당 954.72에서 950.18로 보시다시피 네, 엔이 약세가 상당폭 나타났던 게 가장 오늘 외환시장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준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저기 야 별거 아닌 뉴스로 이렇게 밀려버렸어. CPI가 너무 커가지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다라고 베이지북 얘기했고 몇몇 지역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 5개 지역의 침체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 주목했다라는 베이지북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업 뉴스로는 눈에 띄는 것은 유니트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죠. 회사죠. 이 회사가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런소스를 44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꽤 비싼 돈이죠. 5조 원 넘는 돈이니까. 네, 16%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델타 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진다는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폭으로 떨어졌던 트위터가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10억 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 테슬라 머스크하고 네, 지금 뒤집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왜 제가 CEO 리스크라고 얘기하냐면 머스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CEO 리스크가 좀 생긴 것 같다라고 진짜 확실하게 느끼는 게 옛날에 이제 말 막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또 쌍둥이를 낳은 거 그것보다는 이번 그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갑자기 나선 것과 뒤집은 요 과정들이 조금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머스크 말을 신뢰를 어느 정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만들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큰 계약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물론 이제 해결점은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싸게 해주면 내가 살게 이러면 이제 싸게 해줘가지고 하면은 이제 끝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계약이 걸려 있으니까 트위터의 그 변호사들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요번에 이제 말을 번복한 건 약간 CEO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기금 IMF 총재께서 이달 말에 2022년과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했고 G20 장관 회담에서 암울해진 세계 경제 전망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2020년은 험난한 해가 될 것이고 경제 침체의 위험이 증가하는 2023년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유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98달러가 된 날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걸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25만 4천 배럴이 증가했다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예상보다는 이게 좋아서 이거는 유가를 그렇게 올릴 뉴스가 안정시킬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은 94.9%로 거의 맥스 캐파로 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크게 좋은 뉴스는 알겠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종목들 ASML을 비롯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54%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